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도깨입니다. 네, 금요일 미증시는 PC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 0.84% 상승 마감, 나스닥 1.45% 상승 마감, S&P 500 1.23%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S&P 500 추세선 그어놓은 거 보실게요. 네, S&P 500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에서는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상승 추세의 딱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이제 추세를 돌파해서 우상향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다시 또 추세 하단으로 내려가서 4,300포인트, 4,300포인트 이하까지 내려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에서 한번 보시면 주봉상에서는 아직 올라갈 여력이 조금 더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는 아직 한 4,550포인트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고요. 4,55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더 하락을 할지 일봉상 우상향 추세를 돌파해서 주봉상에 4,550포인트까지 갈지 미증시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증시도 빅테크주가 꾸준하게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일봉상에서 보시면 지금 딱 N자형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N자형 패턴으로 4,550포인트 4,550포인트까지 진격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상향 추세를 돌파를 하면 4,550포인트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발표됐던 각종 지표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월 30일 날 PCE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PCE 물가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전월 대비 0.4에서 0.1로 하락했고요. 전년 대비 4.3%에서 3.8%, 와, 3.8%대로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앞글자 3자를 보게 됐고요. 이 3자를 본 게 거의 2년 만이네요.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물가지수를 보시면 전월 대비 0.4에서 0.3%, 그리고 전년 대비 4.7에서 4.6%로 아직 근원 CP는 조금 끈적끈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8, 3%대를 보인 것은 에너지 가격 하락이 주요 요인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 반란 사태 등 언제든지 유가 가격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 PC 물가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제 다음 관건은 근원 PC 물가가 과연 4%대를 밑으로 내려가서 3%대로 진입하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그 다음 지표 한번 보시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4.2에서 3.3%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치고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지표를 해석할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계속 떨어지면 좋은 점은 추후에 임금 협상할 때 임금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기대치가 상당하게 높으면 그에 맞게 임금도 높게 제시하고 높게 협상할 수밖에 없으니 임금이 높아지면 소비도 좋아지고 그러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 추세대로 4% 이하에서 3%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은 주요 일정 한번 지켜보실게요.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이 좀 많이 발표되는데요. 7월 3일 월요일 오늘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요. S&P 제조업 PMI 역시 발표되고요.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로 조기 폐장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고요. 그리고 7월 5일 수요일에는 6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 의사록에서 어떤 멘트,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가 가장 또 기추가 주목되네요. 그리고 7월 6일 목요일에 ISM 비제조업 PMI, 그리고 S&P 서비스 PMI,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나오고요.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고요. 목요일 역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7월 7일 금요일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또 중요한 평균 시간당 임금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를 또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업률도 나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일정은 되게 빡빡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들을 살피면서 매매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한번 보시면 주요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 뉴스가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을 했죠. 이렇게 상승한 원인은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원인도 있는데요. 한국 경제가 연일 무역 적자였는데 드디어 6월에 흑자를 전환했습니다.
흑자 전환한 이유는 반도체 수출 감소폭이 줄었고 동시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수입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흑자가 났고요.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만 회복되면 좀 더 나아지겠죠? 무역지수가 계속 또 흑자로 가면 증시도 계속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상저하고 상반기에 경기 부진 그리고 하반기에 반등을 하는지 지켜보자고요.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이 소식이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거래 대금이 돌 수 있는데요. 상반기 국내 증시는 극심한 대형주 장세 그리고 차별화 장세였는데 하반기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끌어올린 지수에서 잠들어 있던 종목들이 깨어나는지 시황 체크도 지속적으로 해보자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 무더기 하한가 5개 종목 거래 재개 첫날 모두 하한가 관련된 뉴스인데요. SG 사태 이후에 거래 정지됐던 종목이 오늘 재개됐는데 또다시 하한가를 진입했고요. 여전히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시총 상위 종목, 대형주의 수급이 더욱 쏠리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가 달리는 거 보면 별다른 큰 호재도 없는데 시총 20조짜리가 20% 급등을 하다니 참 놀랍네요. 금융당국이 얼른 이런 사태를 마무리 지어서 투자 심리가 좀 더 개선되길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 미증시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는 테슬라에 관한 뉴스인데요. 테슬라가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수익률보다는 점유율 확대에 주력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채택하는 완성차 업체도 늘어나고 있고요. 테슬라가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포드, GM, 리비안, 볼보, 폴스타도 채택하기로 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폭스바겐까지 협업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더욱더 거대해질 것이고 국내 전기차 부품주, 충전 관련주 등을 계속 트래킹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내 증시 시장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시장 조각 한번 보시면 오랜만에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 대비 월등히 많은 시장이었고요. 코스피 1.49% 상승 마감, 코스닥 2.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에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고요. 개인이 엄청나게 팔아줬습니다. 이 신호는 되게 긍정적이고 또한 원달러 환율도 1320원대를 찍고 다시 또 내려오면서 1300원 초반을 다시 또 두드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을 하면서도 파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104를 돌파하지 않은 이상은 원달러 환율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잔고 보시면 6월 30일 기준으로 약 500억 정도 하락한 19조 4천억 원인데요. 증시는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 자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무더기 하한가 사태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조금 빠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다시 증시가 박스권 우상향 추세로 간다면 다시 20조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신용잔고 추이도 꾸준하게 트래킹하면서 20조 가까이 가면 또 매도하면서 현금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로 또 코스피, 코스닥 일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코스피는 일봉상 60일선을 지지해주면서 반등했고 이렇게 우상향 박스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60일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해줬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60일선을 지지해주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은 고무적이고요. 이렇게 우상향 박스권 패턴을 깨지 않는 점 또한 고무적입니다. 오늘은 21선을 돌파해주면서 2602포인트로 마감해줬고요. 하지만 주봉을 한번 보시면 20주 이평선을 지지해주면서 우상향 박스권을 또 이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20주 이평선 한 2515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온 듯 하더니 다시 또 오늘 급반등을 해줬습니다. 주봉상에서는 전고점 한 2650포인트 이 부분을 넘지 않는 이상은 20주 이평선 한 2515포인트 정도까지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아직 1주차니까 2주차 흐름까지는 지켜보면서 방향성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 지수를 멱살잡아 끌어올렸는데요. 일봉 차트에서 역시
60일선을 이탈하고 다시 또 반등을 했고 60일선을 이탈하고 반등하면서 코스피와 비슷하게 우상향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박스권의 모습이 되게 예쁘진 않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주가 시장지수를 그냥 흔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아직까지도 좀 이쁘진 않지만 우상향 박스권 패턴이 깨지지 않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7월 달에는 900포인트를 넘보면서 약간 회복장을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역시 20주 이평선을 지지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120주 이평선을 지금 세 번째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대로 전고점을 돌파해주면서 92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120주 이평선을 돌파하다가 전에처럼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떨어진다면 20주 이평선을 맞닥뜨리는 자리 한 850포인트까지는 떨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체크해야 되고요.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패턴대로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FOMC 의사록 공개와 목요일, 금요일 각종 지표가 많이 몰려있으니 시장 지수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해도 또 너무 많이 베팅을 하지 마시고요. 항상 주식의 1순위는 뭐다? 리스크 대비가 가장 큰 1순위입니다. 올 상반기도 시총 상위 종목 대형주 장세였는데 하반기 첫 거래일 또 대형주가 지금 미친듯이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물론 이렇게 시장 지수가 오르는 것은 좋으나 궁극적으로 거래 대금이 돌고 무더기 하한가 같은 사태가 없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하면서 건강한 시장이 되어야겠죠.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올해 상당히 지루한데 하반기는 그래도 중소형주가 좀 가길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미증시도 러셀 2000 지수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하반기 7월 1거래일이 지났으니 7월 한 달 화이팅 해보자고요. 다음 주 시황 브리핑에서도 보자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독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이